허사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지에 정리를 하면서는 총 3가지 쟁점으로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를 했는데요. 강제동원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 문제, 이 3가지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퇴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식의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은 저희 지금 시간상 문제도 있고 당장 현안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체는 강제동원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강제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구제 시기에 국민이 국가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분들은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당하셨었죠. 그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제 일본 정부 혹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사과나 진실 규명을 받지 못했고 그런 진실 규명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처음 소를 제기하면서부터 법정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그런 법정 투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2005년에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법정 투쟁으로 이제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이제 찾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대법원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 피해자들이다. 그래서 가해 기업들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 투쟁을 시작한 것으로부터는 20년 넘는 시간이고요. 2005년에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로도 거의 1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 기업들은 그런 대법원을 통해서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러한 책임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사실 그 이후에라도 그 이전에 당연히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든지 국민 당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당했던 피해의 회복과 회복을 위해서 헌법적인 책임 그런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그런 노력을 했어야 했겠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 이런 판결이 나온 이후에라도 사법부의 해석을 좀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에게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국가는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강제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외교적인 분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모의를 위한 민간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 그 당시에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민간협의회는 사실상 파행이 되어서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확인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어떤 의사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2023년 3월에 외교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소위 제3자 변제안을 강제동원 해법안이라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안이 이러한 강제동원 해법안을 통해서 한일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바로 그 직후에 작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실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강제동원 해법안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해법이 담겨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강제동원 피해는 금전적인 채권의 변제 문제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인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사 청산 문제는 대등한 양 당사자 간이 어떤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인사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개인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라는 성격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국가로부터 영향받고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인해서 어떤 큰 상처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 피해자들은 국가를 통해서 그 진실을 규명받고 명예를 회복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다른 해결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만 그 해결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는 2005년 유엔에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이라는 어떤 그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었는데요. 그 기준과 원칙에서는 사실 인정과 책임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에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미 그 기준이 제시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변제의 문제만을 제시했을 뿐이지 이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인정, 책임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추모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강제동원에 관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제동원 해법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변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승인, 사실 인정과 사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해법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그런 해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법안을 통해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강제동원 해법안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다시 또 협력하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돈만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어떤 과거사 문제가 아닌 민사사건 문제로 그 성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경시하고 있다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런 해법안이 발표되고 난 직후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그 해법안을 거부했고요. 전국의 대학가, 대학의 대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강제동원 해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신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 관계를 위해서 해법안이 필요했다, 그런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후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관한 책임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거나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예전 한일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을 이행해라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공개적으로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면서 사실상 한일 간의 협력 관계가 강제동원 해법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해법안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인 반대 의견이 확대되고 오히려 그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부정한다든지 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훼손된다든지 해서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상처가 남은 건 말고 어떤 것이 이를 통해서 얻어졌는지 자체가 굉장히 큰 의문점인 상황입니다. 이런 과거사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보여진 현상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과거사 인식,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강제동원 해법안 이후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은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후미오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2006년에 헌법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사건에서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 인식을 공유하고 그러한 공유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이러한 상호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어떤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의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국민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안이라든지 이런 과거사 해결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일본을 일방적으로 무릎 꿇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일본에서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생긴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무릎 꿇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 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문제를 어떤 대결 관계로 보고 어느 한쪽이 굴복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는 굉장히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이 앞으로에 있어서 강제동원 해법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청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정부와 피해자들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대결적인 구도로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단순한 금전적 채무 변제 이 민사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사 문제가 단순한 어떤 금전 변제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다라는 어떤 그 상처를 치유해야만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 이런 식의 태도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방향이 잡힌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과거사 피해자분들이 해결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가 된다는 것이 지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